네. 네, 안녕하세요. Alright. 오케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랑 김건희? 아니에요. 주역의 숫자 있죠. 네. 숫자, 주역의 수인데, 수에서 그 오라는 그 수가 갖는 의미, 그리고 네. 이게 또 이제 칸토르의 그 초한수 개념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어, 칸토르. 아, 어, 칸토르, 게오르크 칸토르, 음. 예, 독일의 굉장한, 그러면 엄청, 칸토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 좀 해. 이게 예. 사실 나도 뭐 수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이론을 전개시켰는데 그것이 그거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네. 간단하게 주제와 관련돼서 음. 얘기하는 게 그 초함수라는 거. 이 초한수. 칸토가 이제 초한수라는 transfinite number라는 그 영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트랜스파이어 넘버? transfinite number, 그러니까 트랜스파이나이트 finite이 넘버.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 음. finite, 음. 제한된, 한정된 한계인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트랜스 시켜버리는 거야. 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초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무한 infinite number예요. 사실 그걸 의미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줄게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아니, 여기가 아니었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대 알잖아요. 무한수. 무한대. 무한. 네, 무한대. 사실 이제 이 무한이라는 수를 가정하고 전제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무한이라고 하면 셀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infinite number죠. 그러니까 음.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학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신은 이제 무한한 그런 음. 그 무한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인데, 수학에서도 이 무한수라는 거를 이제 상정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미분이나 적분에서도 보면 이렇게 무한수로 가는 거를 이제 상정을 하잖아요. 이게 이게 한다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무한하면은 셀 수가 없는 거고요. 이 개념상 셀 수가 없는 건데, 이 칸토르가 아주 그 무한이라는 거는 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음. 무한. 예, 이게 그리고 그 무한들 간의 그 양의 그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간단하게 해서 무한 플러스 1이 있고 무한 플러스 2가 있을 때 어느 게 크냐? 무한 플러스 음. 2가 크거든. 이거 간단한 건데, 솔직히 네. 무한 플러스 1, 무한 플러스 2, 무한 플러스 3, 무한 플러스 4 이렇게 나가면 이게 맞네. 굉장히 헷갈려진다. 그러면 무한도 막 세네. 세고서 무한에도 그 크기가 차이가 있네. 막 이제 맞네. 이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대각선 논법에 김사희 교수님이 이제 주로 그걸 다루죠. 이게 어. 대각선과 주역과 역학. 이번에 대각선언법 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데, 약간 이제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좀 약간 복잡해져요. 근데 어쨌든 그거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연수보다 실수가 이제 더 크고 뭐 이렇게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런 거를 칸토가 증명을 해요. 이전에 증명 못한 거를. 결국 그거는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거야. 이 셀 수 있는 영역으로. 음. 이거는 신학 아, 신학적인 엄청난, 그 신학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왜냐? 그렇죠. 우리가 무한한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한한 거. 이게 셀 수 있다는 건 유한한 거거든. 우리가 그렇죠. 유한한 그런 숫자를 세는 건데, 무한을 갖다가 셀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야. 칸토르가 무한 플러스 1, 소위 말하는 무한 플러스 2, 무한 플러스 3 이러니까. 이 그러니까 예수랑 얘기는, 예수. 예, 그렇지.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무한한 개념으로 마냥 넘겨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끌어들이는다고. 이게 이 제한된 음. 이 한계 상황 속에 있죠. 이 아주 제한된 지극히 제약적인 이런 이 세계 속으로 이제 무한성을 끌어들인다고. 그 무한한 하나님. 인간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신화가 그렇고, 예수도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신의 내재적인 측면은 이제 많이 얘기해야 돼. 중세 이후부터 예전에 맨날 신의 초월만 얘기하다가 마냥 그 무한한 이러다가 이제
이 내재적인 그런 신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본성을. 이게 이제 수학에서도 이 초한수 개념이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transfinite number 이게 초한수라는 이제 명칭을 그 기호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거 플러스 1, 그거 플러스 2 이게 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수라는 게 주역에, 이게 결국은 주역에서는 이 칸토의 방법을 불과, 기원 전에,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주역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약 2000년, 3000년 뭐 그렇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원전 아니면은 그 당시에 책이 쓰여졌을 때 그 주나라 때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벌써 그 칸토의 하는 그 무한대를 셀 수 있는 그 트랜스파이나이트 넘버 방법을 벌써 사용했어요. 주역에서는. 그래요? 그 어, 무한대로 경우의 수가 나눠진다는 얘기인가? 주역이? 무슨 얘기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음. 아니고, 주역에, 그러니까 이게 수 개념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우리가 공교육에서, 뭐 교육에서 받는 그 수 개념은 철저하게 유클리드의 그런 수에 의존하는 거거든. 그 수의 논리를. 그냥 수라는 거는 그냥 양이고,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이 사실 수라는 게 여기에 이게 의미가 주역은 딱 세 개거든. 그 수, 상, 그다음 사, 상수사로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음. 주역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주역은 계속 그 음양이 계속 어 분화하는 거로 그게 있는데 그게 상수학 뭐? 예, 그게 수하고 연결되는데 수가 주역인 일종의 수리학이야. 수리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수가 거기에 등장하고 그래서 음에도 수를 배정하고 양에도 수를 이렇게 음, 대응시키죠. 음에도 수를 하고 예, 양에도 예. 그러니까 다 수를 표현하는데 수가 있고 그 수에 또 대응하는 상이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 오케이. 어, 얘는 기표. 이미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육효 있잖아. 왜 뭐 팔괘, 육효. 오케이. 이게 일종의 기호거든. 네. 그게 또 수하고 연결돼. 주역에서 일일이 다 아, 수하고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수하고 상하고 그러면 상이 기표가 있으면 기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미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 그 주역에서 보면은 이제 기표 괴이 관계가 잘 나타나는데 일종의 기호학이에요. 그것도 수가 있고 그다음 그 상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 이 의미가 있는 거야. 말이 있는 거라고. 이제 이 세 개로 연결이 다 이게 통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제 들어갈 수는 없겠고 뭘 말하냐면 어 이래서 일단 주역에서 음수 양수 뭐 이렇게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생수하고 성수야. 성수. 네, 생수가 1, 2, 3, 4, 5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생하는 거야. 이게 막 음, generating number라고 이제 여기서 번역해요. 네. 한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보다 영어 번역이 더 쉬울 때가 있지. 우리가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생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생하는 숫자인데 1, 2, 3, 4, 뭐 음. 5까지. 그다음 성수는 6, 7, 8, 9 이게 성한 거라고 이제.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역에서 이 성수라는 거를 도달할 때 어떻게 가냐면 이 생수 벌써 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오가 나오지. 이게 이제 그 김사희 교수님 책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서 5 이런 플러스 1 원리를 아니야? 5 플러스 연결시켜. 1은 6. 그렇지. 1 플러스 5. 그러니까 6을 도달할 때 5 플러스 1은 6. 그다음 5 플러스 2는 7. 5 플러스 3은 4. 이런 식으로 가. 이게 똑같은 초한수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음. 칸토르가 과연 라이프니츠가 주역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주역을 그게 왜 소개했어요. 초한수 논리야? 초한수 논리란 뭐냐면 이 초한수 그래. 그러니까 무한 플러스 1, 무한 플러스 2, 무한 플러스 3. 이 논리가 그대로 지금 5, 아, 를 무한으로 놓다면 5 플러스 1, 5 플러스 2, 5를 5 플러스 무한으로 3. 넣는다고요?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하는 수로 막 가거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10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구개수라고 사실 이 현실의 이 세계의 그런 수라면은 1부터 9까지라고. 그러나 이제 10으로 올라가면은 완전히 이제 무국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무국의 수로. 그런 뭐 하여튼 그런데 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를 계산을 하는 거는 일찌감치 주역에서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는 거, 이 그 그러니까 의미가 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수를 오로 동양에서는 주역에서는 오가 완전한 수를 얘기를 하네. 아니요. 지역에서는 이제 10을 보통 완전한 수로 보는데 여러 가지. 근데 오가 왜 오라는 무한으로 거는 표현돼? 예, 오라는 건 그렇죠. 오라는 거는 이제 변화와 패턴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음, 변화와 패턴을 나타내는데 1에서 이제 5를 해가지고 6이 되고 2 플러스 5가 돼가지고 7이 되고 3 플러스 5가 돼서 8이 되고 이 5 때문에 이게 딱 그 트랜지션이 벌어져. 음,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주변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 패턴, 이 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말하는 추세, 그다음 주기, 모든 규칙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논리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 음, 이러면서 이게 기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음의 수라는 게 나오고 노음, 노양 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뭐 음, 6하고 이제 9가 나오면서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 그래가지고 6 플러스 9가 또 15가 된다고. 이게 음, 원래 이 15가 원래 우리가 23.5도로 기울어지지 않고 제대로 가잖아요. 기울어지지 음. 않고 그러면은 그 300 뭐죠? 그 360인가 65일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360일 안에 이게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6 거기에 플러스 9는 왜요? 어? 6 플러스 9 한다는 의미는 뭐야? 6 플러스 9가 왜 그게 등장하냐면 6이라는 거는 왜 항상 우리가 음의 수 양, 음양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음의 수가 주역에서 사용하는 그 음양이라는 거는 음인 6이고 양은 9예요. 음은 어, 6이고 양은 왜냐하면은 일단 짝수를 음의 수라고 보면 되고 홀수를 양의 수라고 보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의 수라고 하면 전체 하나거든. 하늘이야. 하늘이 보통 양으로 대입하고 땅을 음으로 대입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늘은 이제 이게 하나라고 네. 그게 홀수 개념이 등장을 거기에 홀수 개념하고 이게 대응이 돼요. 이게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이겠지. 크게.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각형으로 많이 봤어요. 이게 나눠지는 수 이게 땅에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둘로 나눠진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입하거든. 그런데 뭐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가는데 1, 3, 5, 7, 9가 일종의 그 양에 해당되는 수고 2, 4, 6, 8, 10이 음에 해당되는데 자 5에서 성수만 계산하는 거라고. 그럼 5를 넘어가면은 6이 가장 적은 음의 수에 해당되겠죠. 음, 요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6이. 그다음 성수 중에서 10을 빼고, 그러니까 9 말이야. 9가 가장, 어, 양의 수 중에서 이제 요게 이제 또, 변화가 되는 수라고. 양은 클수록 변화가 되고, 음은 적을수록 이제 변화가 되고. 음.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소음 노양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아, 뭐 음, 이러는데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이 세계 속에서 인터랙션 하는 거야, 상호작용. 음. 그러니까 6 플러스 9가 되면은 그걸 합쳐버리면 15가 되잖아요. 네. 이 15가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이 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350에서 이게 23.5도로 기울어지지 않고 가게 될 경우에 이게 뭐지 350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5일 속에서 살고 있거든. 음, 이게 기울어진 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건데 이 15 개념이 음과 양의 수가 음, 이게 음.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우리가 태극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 결국 이거를 이게 제대로 이게 가야 된다고. 이게 결국 없는 게 이 15가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음, 이게 정확하게 그 350일이죠.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그런 어떤 뭐 후천 세계 소위 말하는 뭐 소위. 이제 그런 세계로 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오라는 개념 내가 근데 김건희 얼마 전에 봤는데 김건희가 그거 알죠? 서울의 소리의 이 누구죠? 그 기자 네. 기자 이성 이명수 음, 그 이명수 기자가 일종의 덫을 놨잖아. 그렇죠. 예전에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이명수 기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김건희 뭐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잘해주면서 친근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기하고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김건희가 이 이명수 기자한테 그 사례비로 105만 원을 아니 얼마더라? 일단 그 한 번 와서 강의하는데 105만 원을 줬대요. 한 30분 강의였나? 그 자기네 그 뭐죠? 예, 호바나 뭐 저기 야 코바나 컨텐츠 거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5만 원을 줬대. 이 사람은 뭘 할 때 음. 그 받은 사람 증언해야 하면 오자를 음. 항상 집어넣는데. 그걸 한번 집어넣구나. 예, 아마도 이 주역에서 내가 음. 볼 땐 이거를 악용한 게 아닐까. 음. 이 결국 이 변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오라는 수가 이 변화 패턴을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 거기서 이제 100만 원 보통 우리가 주면은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러는데 105만 원을 준다는 거 이거 글쎄 대단한 이거를 뭐 뭔가 천공한테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굉장히 문제야. 이게 엉성하게 이거를 자기네들의 그 이득에 기득 어떤 그 이득에 의해서 그 이득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 경제적 이득, 모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팽배했어요. 법도 그렇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법 기술자들 아니겠어? 법꾸라지들. 저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 현실을 왜곡시키는 말장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말장난. 이게 절대 그 이준석이도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더 심한 놈이 나타났어. 내가 볼 때. 어. 근데 지금 이 김건희도 그러고 이런 것도 곳곳에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였는지 과거에 그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이 비상식적인 것들의 그런 논리들이 막 그냥 득세를 하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져들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거 사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항상 그 오라는 숫자 이런 것들 항상 보는 거 이게 변화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항상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텐션이 있으면서 딱 이게 점프를 한다고 이게 트랜지션이 벌어져요. 이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 이제 주역에서는 그거를 수를 표현하는데 결국 이제 오라는 수가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결국 오라는 건 이 땅을 얘기해. 이 땅의 풍요로움 있죠. 이게 땅에 이제 이 땅과 5하고 10이 땅에 배정이 되거든. 이 구역에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제 땅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식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자기가 땅의 풍요로움을 항상 가질 그렇지. 희망의 표현을.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신 그 오로 사실 오를 통해서 생성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오를 통해서 계속 남을 통해서 풍요롭게 해주는 그렇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생에서 성으로 갈 때 그 성으로 갈 때 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오가 중심이 아니라 뭔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풍요롭게 하는 그치. 그런 예. 그런 게 오의 상징인데 이 음. 김건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한 오로 그렇지. 사용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딱 들은 생각은 뭐냐면 김건희의 멘토 천공이든 뭐든 자기 머릿속에 나온 건 아닐 거야 오가. 예. 그치. 6과 그 9는 사람이 구 박사님이 얘기하신 6과 주역을 공부해서 9는 모르는 것 같아. 6과 9 완성으로 가는 예, 예. 특정한 의미의 에? 무한으로 가는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네. 그래서 그래. 김건희는 자기 살이 사욕으로 망할 음. 운명이 아닌가. 예. 근데 놀랐어. 이런 건데 과거에 그 진짜 뭐 측천무후나 서태후나 이게 과거에 태어났다면 이게 그뭐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 우리 그 역사에 보면은 중국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보면은 그 엄청난 그 뒤에서 그 악녀들의 그 어떤 이 태우들 있잖아요. 예? 무후들과 이게 뭐 엄청나요. 근데 우리
이게 도대체 이게 환생이 된 건지 그들의 얼마 그나마 지금 소위 말하는 뭐 거칠어도 그러니까 지금 뭐 20세기, 21세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으니 뭐 이 정도로 한다 보는데 그래도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국민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거를 또 똘똘 보호하겠다고 이게 지킴이로 나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예, 참, 야, 그래요. 예.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철학이 이 세계를 한국을 아, 어떤 이게 철학이 필요해요? 네? 어떤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장 철학은 지금 자꾸 세계적인 예, 철학자 우리 고용 박사님께서 이 세계와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과 한국 사회를 살릴 어떤 철학이 아니 필요한가요? 뭐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음, 비슷한 패턴이 이게 주목이 돼요. 발견이 돼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게 뭐, 우리 사회는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냐면 이게 자꾸 그 양극화 시키는 거 있잖아. 이 폴러라이징. 이거를 이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철저하게 그걸 갖다가 나눈다고. 그 자기의 아군과 적군을 이 모든 세계에서, 이 지금 정치에서도 특히 보면은, 그리고 철저하게 악마화 시키잖아. 이게 음, 악마화 시킨다고요. 그 상대방을 자기가 적으로 간주라면 악마식 이 트럼프가 끊임없이 이민자들도 그러고 그 논리를 사용하듯이 지금 그 한동훈이도 그거를 갖다가 그런 방법을 빼와가지고 그런 걸 지금 이용을 하는 건지 그런 건지 근데 자기들이 이제 살 길이라고 보는 거야 자기들은 뭐 일단 뭐 이렇게 그거를 뭐 전체를 다 아우르고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모든 국민이 지금 대부분 70%가 지금 특검을 찬성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이제 자기 세력들하고서 이제 반대파들은 이제 나누는 거지.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라면은 이게 어떤 철학이 필요하냐고요? 어떤 철학이? 철학이 어떤 철학이 필요하냐. 어떤 그게 참 사상이 필요해? 일단 기본적으로 개혁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음,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이제 서로 이게 분리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철학인데, 그러면 결국 일과 다가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서로 텐션 속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그 융합을 이룰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과 다의 문제는 고대 철학 때부터 이게 계속 철학자들이 이게 씨름해온 문제지만은 내가 볼 때 일과 다를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뭐 다다 일이다 이게 아니라 일과 다를 이렇게 텐션 속에서 긴장 관계 속에서 음. 어 그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건데 내가 볼 땐 그 서양 철학자 중에 지금 이쪽으로 볼 수 있는 그 화이트헤드나 둘레즈나 또 누구예요? 그 바디우라고 아, 있어요. 조르주 바디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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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쪽 이 철학들이 좀 이제 쉽게 좀 표현이 돼서 이 너무 대중적으로 어려워. 너무 어렵지. 어려워. 한쪽은 형이사가, 한쪽은 뭐 사회철학, 뭐 이렇게 가고, 한쪽은 사이코넬. 그리고 이제 락강 사상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려워. 이게 굉장한 그 예지력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너무 사상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 락강도, 락강도 이 시대에 뭔가 도움이 되는 철학이에요? 락강도? 그렇지. 나 네. 그 락강은 사람의 왜 그게 도움이 되는 철학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Why? 기본적으로 이제 락강 같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주체 의식이라는 거, 음, 어, 그, 우리가 이제 주체를 너무 이렇게 하나의 실체처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관 의식이라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실체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실체 의식에서부터 벌써, 철저하게 나와 남을 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락강은 끊임없이 이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그게 만약에 그 원래 프로이디안으로 뭐 보긴 하는데 사실 나는 이제 프로이드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 정신분석, 예리한 정신분석으로 그게 얼마나 그 허상인지, 그게 음, 그 자기의 어떤 주체, 그 실체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게 그 토폴로지컬, 나는 그래서 락강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게 그 위상기하 그 네. 론이래요. 뭔데요? 끊임없이 토폴로지라는 거, 그 위상기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연결의 연결이거든. 끊임없이. 연결의 이제 연결. 주체가 이제 객관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연결의 연결을 통해서 이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체를 이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라고 생각할 때 너무 이게 뭐 그냥 이게 실제다, 이게 사실이다 하고 믿어버리잖아.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게 다른 관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싸우게 되거든. 음, 예,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실제는 이건데 다른 사람은 다르고. 그러니까 막 그냥 계속 그 자기 그 디펜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만 이게 철학적으로 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락강의 이제 주체계, 음, 상징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 보면 거기에서 맞습니다. 엄연히 그게 그 허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가 이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자기의 어떤 예, 이 유발, 기득권, 유발, 이 말한 음. 기득권 세력들, 이걸 포기를 못하지. 지금 이낙연도 지금 사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어. 아,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음, 인간 문명의 기원은 다 구라라다, 구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 네. 그거랑 이어지는 건가? 그러면 모든 게 어, 상징계고, 상징계라 인간이 세계와 정신 세계가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 내 질문은 뭐냐면 그런 인사이트는 일찍이 동양에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지금 주역도 뭐 사실 그거랑, 공자도 얘기를 하고. 깊이 근데 관계가 있죠. 이제 그 칼륨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동양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내가 전집을 다 구해가지고 내가 곳곳을 다 봤잖아 내가 이번 논문 쓸 때. 칼륨 전집, 네. 근데 이 자식들이 내 논문을 안 통과시켜주더라고. 아니, 그 무슨 얘기야? 하여튼 간에 논문을,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응. 네, 나중에 얘기하고 나 정말 칼륨에 대한 인사이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이 뭐가 문제냐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다. 음,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굉장히 동양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동양은 의식적 차원이 개발이 안 돼서 아직도 꿈속에만 있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 무의식 세계.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과 의식의 균형이거든요. 그렇지, 그게 응, 셀프고 응, 또 무의식도 의식처럼 리얼하다. 의식도 응, 리얼하지만 이게 응. 뼈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칼융의 그 비판, 동양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볼까? 난 뭐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분석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피상적인 분석이라고 보고 음, 싶은데, 그건 아주 좋은 주제고, 그거를 본격적으로 이게 비판적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그 비판은 아주 맞아요. 그 지금 뭐 개성화 자격이라는 거, 인디비주에이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무의식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그게 일종의 정신병의 패턴이잖아요. 나타나는 거. 그다음 너무 의식화되면 그게 그게 부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거기서 정신분열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래서 동양의 사상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그걸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거기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래. 심지어 칸티안이라고.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 사실 뼛속까지 이제 이 사람은 그 서양 분석학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굉장히 그 동양 사상을 좋아했고 주역부터 해가지고 불교 해가지고 이거를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그 동시성 원리라든가
그, 뭐, 집단 무의식의 그런 것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그거를 인용을 하죠. 그런데, 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전제는 내가 볼 때, 철저하게, 그 지금 뭐 해겔도 비슷한 지금 해겔 비판도 비슷하거든요. 해겔도 그런 비판을 해요. 동양에다. 정말 음, 해겔도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비논리의 의미를 부여하지만은 너무 이게 논리적이지.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 동양의 이 사람이 그 동양에서 너무 협소하게 굉장히 서양 학자로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참 방대한 많은 동양의 학문을 섭렵을 했지만 내가 음, 볼 때 진짜 그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을 전공하는 사람들 볼 때 여전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게 좀 피상적이에요. 너무 협소하고 과연 율곡이나 음, 퇴계나 그다음 뭐 주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그 트리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이기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이성과 그 논리라는 거 치밀하거든요. 그리고 원효의 그 화쟁론이라는 것도 보면요. 그 논리가 굉장히 치밀해. 음. 이거를 없지, 일단 내가 볼 때 칼 융은 굉장한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한계다. 이게 이게 다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공자는 아니잖아. 그거를 전문가는 아니라고. 그거를 이제 자기의 심리, 지금은 이제 자기의 그 스승인 그 프로이드와의 이제 선을 그으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집단 무의식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개시키면서 무의식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지혜를 찾고 하기 위해서 동양 사상을 또 끌어들이고 그거지. 그래서 동양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다른 서양 학자보다 좀 해박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엄연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동양은 너무 이렇게 해겔도 그렇고요. 너무 참 짧아. 그러면서 아주 그 좀 짧다. 이 판단에 있어서는 예, 좀 더 깊이 있는 음. 그러니까 최근의 학자들은요 그런 비판 못해요. 자기가 모르기 그러면 때문에 일단 그러면 마지막 질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떤 정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모든 인사이트를 포함한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동양 철학이라든가 음, 아, 동양에서 그런 철학이 없을까요? 정말 의미 있는. 아니요, 왜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 문명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문명이 서양 문명이잖아요. 그 엄청난 기술 문명. 서양의 지배를 해. 이 예. 대화하는 것도 이 기술 문명, 서양 문명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줌이란 것도. 네? 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근데 폐해도 많잖아. 서양 회의가 문명 많죠. 폐해도 예. 엄청 많잖아. 동양은 솔직히 그 물질 문명에 못 따라간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 네? 그런 문명이 못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문명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철학이라면 뭔가 동양과 서양을 그 그렇죠. 넘나들 뭔가 음, 포함하고 트랜센드 초월하는 예. 그런 사상이 좀 발견하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고각사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맞아. 어떻게 볼까? 이게 지금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치. 어디까지나 지금, 뭐, 현재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가 뭐, 소위 말하는 뭐, 글로벌 문명 속에서 주도하는 문명은 엄연히 볼 때 지금 서양 문명이라고요. 서양 문명이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서양 문명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거를 이끌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그 동양 사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해요. 이제 음, 그렇다고 이게 동양의 지혜를 빠른 거지. 그만큼 이쪽에서 정보에 빠른 건데 그거를 또 나름대로 그 서양의 장점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나 이제 동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뭐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음식 같은 경우 봤을 때 이 서양 음식이 굉장히 한때는 지배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인기가 많잖아요. 금방금방 뭐 인스턴트 푸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보면은 얘네들 이런 것들이 그 되게 인스턴트식의 그런 음식하고 좀 이게 같이 가는데, 그런데 결국 포장도 지금 보면은 음식도 말이지 이제는 이게 같이 이게 동양 음식하고 같이 섞어야지 이게 잘 되거든. 이게. 미국 그런데 포장은 또 얘네들이 그걸 잘해. 그렇다고. 지금 매뉴얼 잘하지. 매뉴얼. 지금 완전히 그걸 또 이제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뭐 글쎄요, 내가 볼 땐 그렇다고 해서 동양이 무조건 옳다고만은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동양은 동양대로 많은 문제가 있어 왔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보면 항상 그 당쟁, 이 당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배타적인 이런 문화, 그리고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이 병이라는 거, 그 안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서로 막 이제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이게 배타적인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하는 이 과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 지금 해외로 나오고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이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인재 등용을 많이 하거든. 잘하거든. 그 안에서. 근데 맞아. 이제 인재 등용 잘한다고. 그래서 다 섭렵을 해요. 이게 얘 특히나 장점이야. 근데 거기에 묘하게 또 서양 문명이 딱 바탕이 깔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는 잘 항상 보면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예? 미국이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잘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안에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거기엔 또 엄청난 인종차별이 또 이제 팍 교사린다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음,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지. 다 다르네. 거기에서는 또 완전히 그 디퍼런트 볼 게임이야, 완전히. 맞아. 네. 그건 맞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이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양도 뭐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 뭐 음, 동양의 이런 사상들 좀 다양성이라는 거 지금 한 좀 주춤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트럼프 이후에 지금 성향들이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사람 추종자들에 한해서 얘기인데 결국 이게 좀 나중에 네. 좀 지나면은 이게 좀 다시 이렇게 좀 동서 문명이 좀 네. 문명이 좀 조화롭고 예, 저 동서문 운명이 좀 좀 조화롭고. 좀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리니어라면서 서큘러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 누가 이게 기다리고, 그렇다. 네. 어, 그래요. 고 박사님,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아니 근데 그거 얘기 지금 끝나는 거야? 예, 예, 끝나는 걸로. 예. 아니 난 일단 끄고 논문은 저기 예, 뭐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끝나고, 예, 잠시만. 어, 예. 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네.